자,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의사결정 과정 조금 하다 말았는데,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한번 책에 있는 거니까 짚고 넘어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읽어보시고, 예, 계획이란 게 쉬워요. 이런 거예요. 읽어보시면은 쭉 돼 있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통제 근거가 되고 하는데,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 수립 단계 보시면은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 계획안을 개발하고, 계획안을 평가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목표를 일단 선택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목표에 맞는 계획안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가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혹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혹은 그러니까 피드백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평가 단계예요. 그렇게 해갖고 결정을 하는 걸 이제 선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경영 목표 설정을 보시면은 목표 설정이란 병원 전체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별 목표를 세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병원 전체에 대한 목표를 수립해요. 그래서 목표는 크게 첫 번째 전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뭐가 등장한다? 부분별인 게 등장하다. 그래서 목표라는 게 무조건 그 자 보시면 한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큰 커다란 목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게 하나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뭘 한다? 수립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달성하기 위한 부분별 목표를 설정한다. 이 두 번째가 두 개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하고 부분을 세운다. 그래서 이게 커다란 것이고 전체적인 목표, 그러니까 통합적으로는 병원 전체에 대한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그 내에 세분화되어 있는 목표들도 만들어요. 예, 그렇게 진행된다. 자, 경영 목표와 운영 목표 및 직무 목표는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립된다. 일관성이라는 거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했고요. 한 사람의 의견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하는 게 낫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경영 계획안 평가가 있어요. 그러면 뭘 평가하느냐? 그래서 현실성, 충족도, 적합성 이렇게 하죠. 현재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으로 실행이 가능한가? 쉽게 해서 갖고 있는 자원으로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 이런 걸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자, 두 번째 충족도예요. satisfaction이라는데 목표를 실제로 100%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근데 100% 목표를 실행시킬 수 있는 계획가는 없어요. 그래서 대충 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을까? 못 달성한다라면은 무엇 때문에 못 달성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적합성이라는 거는 비용 수익 면에서 타당한가? 자, 무슨 얘기냐? 제가 만약에 가방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칩시다. 제가 가방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가방 브랜드가 만약에 36 백이라고 해서 판다고 쳐봐요. 누가 살까요? 아무도 안 사겠죠. 아는 사람들만 사겠죠. 아는 사람도 안 사나?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가방을 유행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장 잘 나가는 배우들을 가수들을 섭외해서 광고를 한단 말이야. 아이유를 섭외를 하던 BTS를 섭외를 하던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방을 팔려고 해. 자,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섭외를 하면은 뭐가 들어가죠?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걸 뭐라 그래요? 비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용으로 만약에 1억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가방을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이 9,500만 원이더라. 옛날에는 1,000만 원도 못 팔았는데 일단은 많이 팔잖아. 하지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500만 원이.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통해 갖고 분명히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세상에. 하지만 그것이 과연 비용과 수익 타산을 맞춰봤을 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그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겠죠. 자, 경영 계획안을 선택한다. 평가된 후 가장 점수가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충족도, 적합성 이런 걸 가지고 계획을 본다.
자, 계획의 유형. 자,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것만 좀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장기, 중기, 단기 계획 이런 식으로 계획이 세세하게 나눠져 있더라.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계획 성격에 따라서 뭐 전략 계획, 운영 계획, 예산 계획 이런 거는 뭐 있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효과적인 계획 수립에서 뭐 유연성, 참여 뭐 이렇게 등장하는데 요것도 이제 유연성이라는 거는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중에서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한 거죠. 처음에 정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연하지 않은 그 계획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잘못이 됐을 때 잘못을 알면서도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고 실제로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하면서 구성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래야지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정보 수집이라든지 분석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통제 과정이라는 거는 자, 말 그대로 통제 활동이란 경영자가 계획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적으로 계획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수정 조치를 취하고 이를 다시 미래의 계획에 반영시키는 활동이더라. 그래서 그냥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보는 거죠. 계속 보는 활동을 뜻하고 있고요. 계층에 따른 통제 대상을 보면 뭐 최고 경영자, 일선 경영자 이렇게 있는데 뭐 요 내용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이런 거에 많은 게 있고 자 이제 병원 경영에 있어서의 뭐 통제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병원 경영 활동의 변화 그래서 적절한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변화하는 환경을 예측할 수 있으나 나아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병원 경영 환경 변화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I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법적으로 의료법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혹은 뭐 의료인들에 대한 조건 자체가 어떻게 변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보건 노조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한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외국계 병원이 뭐 한국에서 이제 영업을 하는 게 뭐 풀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이제 뭐 어떠한 뭐 제휴를 맺는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병원 규모의 증대와 조직의 복합성, 조직 구성원과 부서 간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행동을 통합하기 위해서 필요하더라. 뭐를 통제하느냐, 그리고 뭐가 중요하느냐, 병원 규모의 증대와 조직의 복잡성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병원에는 제가 그 1학년 때 수업에도 얘기했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조직이 있죠. 의사들이 모여져 있는 뭐라 그러죠? 예, 진료부가 있고 간호사들이 모여져 있는 간호부서가 있고 그리고 행정직원들이 모여져 있는 행정부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커다란 목표 자체는 동일해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환자들한테 만족을 주고 그런 거죠. 자, 이게 가장 큰 대목표라면 그 밑에 작은 목표들이 있겠죠. 그 작은 목표들은 각각의 부서들 따라 또 틀릴 수가 있겠죠. 진료부서에서는 의사들은 환자를 최대한 완치시키는 거, 환자들이 만족할 만한 어떠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간호부서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반면에 경영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병원 내 모든 부서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런 게 그들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모든 목표가 동시에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좋지만 현실에선 그렇지가 않죠. 서로의 목표가 틀리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비싼 약을 써서라도 환자 완치가 우선이라면 경영팀이나 이런 이제 구매부서 같은 경우에는 진료부서 특정한 과에다가 약이나 이런 자원을 다 대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말고 딴 거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 경영 책임자들이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야. 너가 좀 양보하고 너희는 요거 좀 너희는 요걸 양보하고 너희는 요걸 양보해.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목표를 이끌어가는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권한 위약 및 병원 경영자 능력의 한계,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뭐 시정하기 위해서 뭐 통제를 한다. 그리고 뭐 권한 위약 및 팀워크의 촉진을 하기 위해서도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통제를 하는 거가 환경 변화나
이 병원 조직의 복잡성 때문에 한다. 뭐 이런 거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제 유형, 무엇을 통제할 것이냐? 그랬을 때 의료 서비스 생산 활동에 대한 통제, 쉽게 해서 자원이 투입이 되고 변환이 되고 산출되는 과정에서 변환 과정에 대한 통제죠. 쉽게 해서 돈을 100만 원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떠한 아웃풋을 만들어내죠. 자, 이러한 만들어내는 과정을 변환 과정이라 그래요. 이것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걸 잘하고 있는지, 목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고, 진료 서비스에 대한 통제와 조정, 환자에 대한 검사, 처방, 의약품 구입이나 재고 수준에 대한 통제, 이게 다 뭐예요? 변환 과정에 들어가죠, 병원에서. 그냥 병원에서 투입 과정은 뭐예요? 돈이죠. 예, 돈이라든지 돈으로 나 인력을 집어넣어 갖고 치료를 하던 처방을 뭘 하던 간에 그래서 결과를 내는 거죠. 환자를 완치시킨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산 활동에 대한 통제,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자원 투입에 대한 통제, 자, 투입 과정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원들이 적정한 양과 질을 유지하면서 적기적소에 정말 중요한데 들어가고 있느냐, 재정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냥 목표를 세우고 에이 모르겠다, 다 진행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계속 잘하고 있는지 통제를 하는 것이죠.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다는 많이 투입할 필요가 없어. 그럼 거기를 줄이고 다른 쪽을 높여준다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통제 시기에 따른 분류, 그래서 어느 시점에 통제할 것이냐, 그래서 뭐 사전 통제부터 해서 과정 통제, 사후 통제 있어요. 그래서 사전 통제라는 거는 변환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쉽게 해서 투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투입 통제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환경이 변했어. 자, 그런 식에서 목표가 재점검된다라든지, 가용 물적, 인적 자원의 확인 및 적정성을 판단한다든지, 투입하기 전에 교육 및 훈련 등을 해갖고 과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해준다든지, 이런 걸 사전 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과정 통제라는 것은 투입물의 변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제 활동을 뜻해요. 그래서 행동들이 완료되기 전에 표준 또는 목표로부터 편차를 발견하고 수정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통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가부 통제라든지 스크리닝 통제, 뭐 동시 통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통제를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사후 통제라는 것은 다 해서 끝났어요. 변환 과정이 완료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산출물, 무엇인가 나오죠.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통제 활동으로 목표 달성으로 모든 활동이 종료된 후에 실제로 우리가 목표한 결과치가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냐, 요것을 보는 것이죠. 예, 검사를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통제가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전적 통제는 뭐 예산이라든지 물적 자원의 확인이라든지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면, 변환 과정에서는 뭐 중간 점검,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 업적을 평가한다든지, 뭐 서비스 생산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다 이제 결과치가 나온다면은 품질 통제, 실제로 품질은 어느 정도 되느냐, 불량품은 얼만큼이냐, 비용 분석, 잘 했는데 실제 비용이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들어갔느냐 아니면 덜 들어갔느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재무 분석 이런 게 들어가겠죠. 이제 최종적인 점검,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목표 예산을 다시 검토하고 뭐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통제 과정까지는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 뭐 ERP 쪽이나 이런 쪽을 하는 경영에서도 이쪽 파트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너무 많이 넣긴 했는데, 이 통제 과정은 그냥 심플하게만 보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 요 도표만 보고 잠깐 설명을 할 텐데, 이건 넘어갑시다. 통제 과정은 지금 여러분들 할 필요 없습니다. 통제 과정 너무 많아. 네. 평가 기준 이건 뒤에 평가 나올 때 하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요건 하나 찍고 넘어갈게요. 증상과 문제 해결 방식 비교해서 실제 예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할 텐데, 성과의 표준의 뭐 비교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환자 만족도 5% 감소. 자, 직원들의 의욕이 없다. 예. 그 증상에 근거한 잘못된 수정 조치, 왜 의욕이 없냐고 다그치며 야단을 친다. 뭐 문제는 병원에 비해서 임금이 낮기 때문에 직원들이 의욕이 없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지 않고 임금이 낮은 것 때문에 일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일 안 한다고 갈구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문제는 임금이 낮은 거야. 문제에 근거한 바른 수정은 임금이 낮은 이유를 납득시키거나 임금을 올리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성과와 표준의 비교. 그래서 성과라는 거는 직원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 경쟁 병원들은 직원들에 대해서 환자의 만족도가 만약에 5점 만점 척도를 했을 때 뭐 4.7이라고 합시다. 평균이. 자, 그런데 우리 병원은 예를 들어서 4.3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낮다. 뭐 5%가 아니더라도 낮게 나왔잖아요. 왜 낮게 나왔을까 분석을 쭉 해봤어요. 해봤더니만 직원들이 환자들이 입장해 봤을 때 특별히 불친절한 건 아닌데 의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 보여. 그것 때문에 환자들이 그런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너희들 왜 그러냐 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우리 병원 직원들은 의욕이 낮을까? 라고 분석해 보니까 임금이 낮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그게 만약에 근거라면은 그걸 고쳐야 되겠죠. 임금을 높여주든지 아니면 네가 경쟁 병원에 비해서 임금을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또 해결이 다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문제 하나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는 보통 없어요.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뒤섞여서 나타나는데 뭐 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과 표준의 비교, 뭐 원무팀이 불화를 한다. 원무팀 팀 내가 무엇인가 협동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식사를 같이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무팀의 회식 자리를 그냥 막 마련하는 거예요. 예, 아니죠. 보니까 식사를 많이 같이 회식을 안 하니까 잘 똘똘 못 묻힌다. 그러면 회식을 많이 하면 똘똘 뭉치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회식을 같이 안 할까? 보니까 능력은 없어도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이상한 그런 구조가 잡혀 있더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인사를 다시 능력제로 하면 되겠죠.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이걸 찾는 거가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못 본다. 예예요, 예. 그냥 하나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교육적인 통제 활동을 위한 제언, 뭐 이거는 됐어요. 넘어가셔도 됐습니다. 쓸데없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네, 됐고, 다음 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그러면요. 자, 자, 네, 여기 있습니다. 다음 거. 자, 우리가 4장 병원에서의 조직 관리부터 이제 본격적인 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직 관리 4장입니다. 자, 4장 보시면은 여러분들 책에 4장인데 조직 관리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조직 관리다. 그래서 병원 경영의 관리 기능, 그래서 병원에서의 조직이다. 자,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는 조직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조직에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도 등장하고 할 텐데 조직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할 것이고 두 번째 조직 이론이 전개 과정에서 조직 이론을 한 뭐 이렇게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갈 것이고 뭐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이라는 주제가 나요. 이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병원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보시면 조직이라는 거는 공동의 목표에서 중요한 건 공동의 목표라는 겁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상호 같이 협력하는 집단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나드가 얘기했던 걸 많이 하는데 인간들의 협동 집단이다. 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욕을 가진 두 명의 인간이 모인 곳이더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공동의 목표예요.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동의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서로 목표가 다르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조직 중에서 한 명은 이 기업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한 명은 남들을 도와주는 걸로 우리 조직을 운영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때요?
완전 다른 거잖아요. 목표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집단. 이게 조직의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자, 조직의 특징을 보면은 공동의 목표라는 게 가장 먼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업무가 분담되더라. 자, 그래서 업무를 한 명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서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조립할 때 누구는 페인트 칠만 하고 누구는 바퀴만 조립하고 하는 것처럼 분업을 해서 해요. 그것을 업무의 분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진료부서라고 등장하죠. 자, 진료부서는 의사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환자를 진료하는 부서. 이러한 병원에 이런 부서들도 있고 간호부서라 해서 간호사들이 모여 있는 부서도 있고 진료지원부서라 그래 갖고 뭐 여기는 약제과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저기 뭐 방사선과라든지 아니면 의무기록실이라든지 병리과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 이외에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행정부서가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걸 업무의 분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업이나 특히 우린 병원을 하죠. 병원에 다양한 조직들이 하더라.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너무 달라요. 일을 분업해서 하는 거예요. 의사가 행정 업무부터 치료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은 환자 치료만 하는 것, 환자를 간호하고 직접 대하는 건 간호부서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분업을 시키는 것이죠. 자, 구성원. 조직은 사람이 없으면 구성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있겠죠. 그래서 쉽게 해서 구성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부서가 구성원이 많으냐, 그리고 한 명이 몇몇의 구성원을 거느리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걸 구성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권한지휘 체계를 아래서 이 조직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장부터 해서 말단 직원까지 병원에도 병원장, 부원장, 뭐 실장, 부장 쭉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병원에서 보통은 병원장은 의사들만 하죠. 비의사가 병원장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은 병원장은 의사가 하고 행정부에서는 부원장까지는 해요. 실제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원장이라고 있는데 그건 행정직 직원이 맡아서 하고 병원장은 의사들이 맡아서 하는 직책이 되죠. 아무래도 병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이 의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병원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에서는 의사가 아닌 병원장이 있는 병원은 없습니다. 예. 다음에 환경적응에서 뭐 동태적 조직. 그래서 이거는 자 뭐의 반대말이냐면은 정태적 조직의 반대말이에요. 자 우리가 정적이다 그러죠. 움직이지 않는 것. 그리고 동태적인 거라는 거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조직 자체가 어떻게 된다? 움직임이 있는 동태적 조직을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끝인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적응이나 생존이나 번영 등을 위해서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직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런 거를 환경 적응, 동태적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직의 유형에 보면은 뭐 에치오니의 분류, 뭐 상하 간의 뭐 지배복종 관계 뭐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치오니 같은 경우는 지배복종 관계로서 뭐 하는데 이 조직액을 뭐 에치오니의 뭐 분류가 있고 뭐 스코트의 분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넘어가도록 합시다. 옛날에 하긴 했었는데 경영학과가 아닌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필요 없고 넘어가고 병원 조직의 운영 원리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가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자, 기능의 원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분업과 전문화. 자, 내가 제일 잘하는 것만 맡아서 하는 것이고 이를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이게 분업과 전문화인데 정확하게 의미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분업은 나눌 분자에다가 일업자예요. 그래서 일을 나눈다는 뜻이고 전문화는 뭐냐면 잘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전문화가 기본이 돼서 분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업과 전문화가 뭐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연계되어 있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무를 성질별로 구분해서 가급적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업무만 분담시키죠. 이걸 분업이라고 그러죠.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색칠하는 사람들은 색만 칠하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디자인만 하고 가죽 제품을 손보는 사람들은 가죽 제품만 손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분업이라고 그러죠. 병원의 경우 내과부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종양, 암이죠. 종양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등과 같이
분류를 해요. 같은 내과여도 어떻게 한다? 분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분업이 아니라 전문화의 뜻이죠. 예, 각각의 전문의들이 있으니까. 장점은 능률적인 업무 수행,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고, 단점은 업무의 동질화로 직원 개개인의 능력 발전이 저해되고 일에 대한 흥미가 상실하고 개인 간 부성한 할거주가 일어난다. 할거주의는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거리 싸움이 된다는 건데, 요건 솔직히 병원에서는 정확히 매칭이 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자, 병원에서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서가 자, 진료부서, 간호부서, 진료지원부서, 행정부서 이렇게 했죠. 이 네 가지 부서가 하는 일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분업은 완벽하게 돼 있어요. 분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는. 그런데 각각의 부서에서도 또 갈리죠. 근데 뭐로 갈리냐면은 전문화로 갈려요. 근데 그게 전문화로 갈리는 부서가 있고 반면에 그냥 분업화시키는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진료부서 같은 경우는 전문화로 갈리죠. 내과가 이런 식으로 갈리고 외과도 일반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뭐 신경외과 여러 가지 외과가 갈리겠죠. 그런 식으로 갈린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뭐야? 전문화, 전문적인 거에 따라서 갈린단 말이야. 저기 진료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간호부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갈려요. 반면에 그 행정부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행정부서 안에 뭐 전산실이 있고 막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전문화에 따라서 갈리지만 원무과라는 부서 내에서도 또 갈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수납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접수 수납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험에서 이제 보험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미수금 해결하는 팀이 있고 갈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문화보다는 그 분업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업 전문화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 저기 의료인들이 속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전문화로서 일단 분업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전문화로 갈린다면은 행정실 직원은 전문화보다는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업무의 동질화나 뭐 그 직원 개개의 능력 발전 저해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분업을 그냥 시켜버렸으니까 하는 일 중에서 쪼갠 거니까. 하지만 진료부서나 간호부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소화기 내과 전문인데 호흡기나 심장내과를 못한다고 일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능력 발전이 저해되냐? 천만의 말씀. 다 안 그렇잖아. 의사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병원 내 조직이 분업화되어 있는데 성격이 너무 다르다라고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정 통합은 길어지니까 한번 끊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